4월 29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최초로 촬영됐던 동영상이 사고 발생 13일이 돼서야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담긴 선원들의 모습도 충격적이지만 처음 출동한 해경 경비정이 선체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구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문현철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오전 9시 28분 헬기와 함께 가장 먼저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 123정이 구조를 시작합니다. 승객 일부가 구조된 뒤에 곧바로 바지조차 입지 않은 선장과 선원들이 잇따라 구조됩니다. 서둘러 구조선에 타려는 선원들을 향해 경비정에서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구명보트에 탄 승객들을 신속히 배에 실어야 또 다른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 먼저 구조된 선원은 도와주지도 않은 채 미소까지 지으며 한가롭게 휴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경 경비정 123정에서 촬영돼 13일 만에 공개된 최초 구조 동영상 분량은 9분 45초. 경비정에 탄 해경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사고 신고가 접수된 뒤 30분이 지난 9시 28분 58초부터 선체 침몰 이후인 11시 17분 59초까지 49개 영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고 당일 공개됐던 11장의 화면은 당초 해경이 밝힌 것과는 달리 동영상의 일부가 아닌 같은 직원이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감정을 자극할까 봐 공개를 하지 않는다던 해경은 뒤늦은 공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해당 함정이 구조작업에 참여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 수습을 하다 보니까 이 함정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항을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러나 수사본부에는 지난 22일 이미 관련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목포 MBC 취재진에게 사고 증거 자료를 위해 촬영된 영상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영상이 전격 공개돼 공개 결정 주체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 명령을 받은 해경 경비정 123정. 기울어져가는 선체에서 경비정에 탄 14명의 승조원이 분주히 구조 작업에 나서지만 승객인지 선원인지 구분조차 못할 만큼 정신이 없습니다. 제복 입었어도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나요? 보이는데 볼 겨를이 없습니다. 보다 보면요. 왜 이렇게 허둥댈까? 세월호 내부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출동하면서 세계 공영 전환 채널인 VHF 16번이 아닌 진도지역 고유 채널인 67번으로 교신을 시도하는 바람에 세월호와 연락조차 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관제센터로 연락을 받은 진도 관제센터가 9시 7분부터 9시 38분까지 세월호와 교신한 내용도 듣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지만 선내 상황은 모른 채 눈에 띄는 구조만 하는데 급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도 VTS와 세월호와 교신 내용은 들으셨어요? 아니요,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착한 뒤에 약 한 20분 후 9시 40분에서 40에서 50분 사이에 어선들이 약 3, 40척 왔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대기하라는 세월호 선원들의 말만 믿고 침몰해가는 선체 안에서 머무르던 시간. 경비정 123정은 도착하자마자 외부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시연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리도 작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시연만해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방송이 됩니다. 선내에 남아있던 승객들이 탈출 명령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짐작됩니다. 해경이 신고부터 구조까지 얼마나 허술하게 대처했는지가 처음 출동한 경비정이 직접 촬영한 영상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선장과 선원들이 나홀로 탈출하는 영상을 지켜보고는 탄식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실종자 가족들에게 단원과 학부모들이 찾아와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체육관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다가가 손을 어루만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진도체육관을 찾아온 단원고의 학부모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주말과 휴일, 오늘까지도 수색 작업에 별다른 성과가 없자 맥이 풀린 분위기입니다. 해경의 구조 영상이 공개되면서 실내 체육관에는 원망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배 안에서 학생들이 찍은 사고 당시 영상이 나오자 가족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면서 현장에 남은 가족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가족들을 돕기 위해 진도를 찾은 전국의 자원봉사자는 지금까지 17,000명, 구호 물품은 70만 점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은 죄인이 된 마음이라며 아이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미안합니다.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도 미안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 웃는 것도 미안합니다. 시민들의 방명록과 노란 리본은 미안하다로 시작해서 미안하다로 끝이 납니다. 자식 있는 어머니들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애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정부도 그렇고 우리 생각 너무너무 아깝지. 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일을 접고 아픈 마음을 나누러 나왔습니다. 지금도 바닷가에 갇혀있는 사람들 보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럽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린 유치원생들도 작은 손에 국화를 들고 두 손 모아 언니 오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모두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분노하는 게 정부로서는 곤혹스럽고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합동 분향소 설치도 늑장을 부렸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 23일 국무총리실은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튿날부터 분향소 준비에 들어갔지만 정작 설치는 나흘 뒤에야 했습니다. 그동안엔 안전행정부가 공통된 지침을 주겠다며 자치단체의 분향소 설치를 말렸습니다. 우라가 안 떨어지면 못 오니까 어떻게 설치할 계획서만 수립해놓고 있는 상태였죠. 안산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전국에서 추모객들이 몰려들자 정부는 뒤늦게 광역자치단체에 분향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분향소가 일찍 생겼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 어려서 안산까지는 같이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도 분향소의 질서 유지를 유난히 강조했고 시군구는 분향소 설치를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도시도 발달한 상황에서 뭐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어수선하고 좀 약간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어이없는 참사에 국민들은 슬픔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정작 책임의 한 축인 정부는 분향소 설치마저 막는 듯한 상황. 이 와중에도 광주시청이 마련한 분향소에는 첫날에만 1,000명이 넘는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5.18 34주기를 앞두고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달 17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제2회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를 열고 다음 달 16일에는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를 논의하는 심리치유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또 5월 광주 치유 사진전을 주제로 서울과 대구에서는 다음 달에, 부산에서는 오는 10월에 순회 사진전을 엽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중단됐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재개되면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경선과 관련해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내일까지 공정한 경선 규칙을 내놓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중앙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사 경선과 관련해서도 당비 대납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놓고 후보들이 공방과 신경전을 벌이는 등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이 광주의 여성 후보 전용구를 지정하면서 해당 선거구 남성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여성 단체에서도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 의원 여성 후보 전용구를 지정했습니다. 남구 2선거구와 북구 4선거구, 서구 4선거구, 광산 3선거구 등 4곳입니다. 이 선거구에서는 여성 후보끼리 경쟁을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에서 출사표를 내고 공을 들여온 예비 후보들은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전용구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실시 중 6시간 정도 중단하였는데 이에 따른 진상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들은 광주시장 후보로 특정인을 지지한 국회의원 5명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여성 전용구가 지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국회의원과 관련된 선거구는 제외되고 대체로 말썽의 소지가 적은 것이 일방적으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5명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약속해놓고 본인들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개인 부끄러운 이기적인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도 여성 선거구 제도가 오히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 자격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인 이정남 조선대 총동창 회장이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정남 총동창 회장은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모교와 총동창회 간의 원활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능력의 한계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조선대 2기 이사로 선출됐지만 교수 평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이 이사 선임 규정을 어겼다며 법원에 이사직 직무 집행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19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화순경찰서는 병원으로 옮겨다니며 중복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60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가족 6명을 불구속 입건한 한편 달아난 34살 지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박 씨 일가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허리 통증 등 가벼운 질병으로 중복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25개 보험사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무등산의 문헌으로만 확인됐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 물대새가 증심사지구 일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봄, 가을에 한국을 지나는 도요목 물대새과의 야생조류인 흰목 물대새의 무등산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흰목 물대새는 눈 위에 흰색 눈썹 선이 있으며 뒷목에 흰색의 폭넓은 목뒤가 지나는 것이 특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적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수 검은도항 여객선 터미널이 준공된 지 6개월째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접안시설 없이 건물만 신축했기 때문인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예비 접안시설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검은도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국비 67억 원이 투입됐지만 준공된 지 6개월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인수인계를 둘러싼 건설과 운영 주체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건설 주체인 여수항만청은 운영 주체인 전남도가 여객선 터미널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부장교 시설 등 접안 시설이 확충되지 않았다며 시설물 인수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비를 투입해 접안과 안전 시설이 완벽하게 확충되지 않고서는 여객선 터미널을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수항만청은 우선 다음 달부터 예비 부장교를 설치해 여객선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확보된 10억 원의 예산으로 접안과 안전시설을 확충해 여객선 터미널 인계를 전남도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수건 사업인 검은도항 여객선 터미널. 막대한 예산으로 준공되고도 핵심 부대 시설인 접안시설의 발목이 잡혀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주 지역 현직 교사들과 광주 교대 예비 교사들이 교육나눔운동단체 발대식을 갖고 지역 아동센터를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발대식에 참가한 100여 명의 교사와 대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 교과 교육과 진로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교육나눔운동단체는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교사와 대학생을 늘릴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대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현장과 종합체육회관 건립 현장 등 46개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사 현장의 안전장비 관리 실태와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 홈으로 돌아와 주중에는 SK, 주말에는 넥센과 만납니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줄줄이 빠지며 상위권 두 팀과의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SK전에는 한승혁 선수가 선발로 출격합니다. 한승혁 선수는 지난 SK전 에이스들의 부진으로 위기에 빠졌던 기아에게 귀한 1승을 안겨주며 마운드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죠. 지난주에는 선 감독이 직접 불펜에 내려가 한승혁을 지도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승혁 선수와 맞서는 SK 선발은 김광현입니다. 지난 SK전에서 기아 타선은 김광현 선수의 공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영봉패의 수모를 겪었는데요. 그러나 기아의 타선은 여전히 침체기입니다. 팀 타율은 2할 6푼 4리로 한화의 가까스로 앞선 8위, 장타율과 출루율은 최하위입니다. 1번 타자 이대영 선수의 주간 타율이 1할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김주찬 선수가 발바닥 통증으로 빠지며 테이블 세터진이 길을 잃었습니다. 도루도 23개로 기대에 못 미칩니다. 클린업 트리오도 빨간불입니다. 이범호 선수가 옆구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지고 나지완 선수도 아직 페이스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기아가 상위권 팀들과 겨루기 위해서는 공격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주말에 만나는 넥센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입니다. 무엇보다 공격력 1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팀 타율, 장타율, 출루율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넥센전에서 난타전이 펼쳐졌고 기아는 1승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넥센은 최근 경기에서 타선에 비해 선발진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아의 공격력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오늘 6시 30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SK와 1차전을 갖습니다. 기아는 현재 9승 13패로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위를 달리던 SK는 지난주 6경기에서 투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3위로 내려갔는데요. 오늘 SK를 잡기 위해 선발로 나서는 한승혁 선수. 젊음의 패기로 자신 있게 경기 끌어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